불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서 심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게 된다면 이 학교 안전 공제에서도 장애급여라는 걸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을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저희 아들이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석고고정술, 즉 깁스라는 걸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학교 선생님에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에게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학교 안전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안전공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각종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학교 안전공제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안전공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또는 등하교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나 소풍, 현장학습과 같은 곳에서 불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 학교 안전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학교 안전공제는 어떤 걸 보상을 하게 될까요? 우선 요양급여라고 해서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학교 안전공제에서 모든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안전공제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이 돼서 보상받지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홈페이지를 가서 보신다고 한다면 학교 안전공제에서 받는 치료비와 아이가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은 별도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서 심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게 된다면 이 학교 안전공제에서도 장애급여라는 걸 통해서 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위자료도 측정돼서 보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학교 안전공제에 만약 장애급여를 신청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 민간보험사와 달리 학교 안전공제에서는 이 장애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실무적으로 대학병원급에서 동시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장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급여는 학교 안전공제에 별도의 인정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장애 등급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안전공제는 이런 사고와 같은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학교 내에서 왕따나 따돌림과 같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서도 그 아이의 정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신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학교 안전공제를 기억하시고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사고 접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